부자가 되는 명쾌한 답. 네, 오늘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모건 하우절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돈의 심리학. 이걸 통해서 당신의 재정적 결정 그리고 부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좀 더 깊게 만들어줄 그런 핵심 통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싼 지능, 비슷한 노력을 했는데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 비밀이 어쩌면 이 심리와 행동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책은 돈 문제가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는 거, 시장 분석, 이걸 넘어선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우리의 감정, 또 편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로 남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요. 또 운이나 리스크처럼 우리가 통제 못하는 요소들, 이것도 무시 못한다, 이런 한 10가지 정도 원칙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건데요. 이 책을 통해서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거 좀 줄이시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깨달음부터 좀 강렬한데요. 바로 돈 관리는 당신의 IQ, 지능보다는 행동 방식에 훨씬 더 달려 있다는 점이에요. 책에 나오는 그 로널드 리드 이야기, 이게 정말 대표적이잖아요. 평생 자벽부, 주유소 직원, 그렇게 사셨는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해서 무려 8천만 달러를 남기셨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하버드 MBA까지 나온 금융 엘리트 리처드 퍼스콘, 이 사람은 무리한 투자랑 소비로 파산했단 말이죠.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금융 성공이라는 게 단순히 교과서 지식이 아니라 인내심, 겸손함,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걸 아는 지혜, 이런 눈에 잘 안 보이는 소프트 스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바로 그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포인트 7. 진짜 부는 번쩍이는 처나 큰 집, 이런 보이는 게 아니라 쓰지 않고 모아둔 자산이라는 거죠. 로널드 리드처럼요. 아, 그러네요. 워런 버핏 성공 비결도 단순히 그 사람이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라 시간의 힘, 그러니까 북미를 아주 오랫동안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이것도 참 흥미로웠어요. 뭐랄까, 최고의 수익률을 내서가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시장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포인트.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 이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포인트 3. 부를 쌓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하게 그걸 지키는 것. 그러려면 겸손해야 하고 생존, 즉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1929년 대공황 때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결국 다 잃었던 그 제시 리버모어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성공적인 투자의 이면에는 항상 변동성이나 불확실성 같은 대가가 따른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자기만의 게임을 해야 한다는 교훈도 여기서 얻을 수 있죠. 듣고 보니까 정말 성공과 실패에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운이나 리스크의 역할도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인정해야겠네요. 포인트 4. 빌 게이츠가 정말 100만 분의 1 확률로 컴퓨터가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던 그런 행운이 있었던 반면에 비슷한 재능을 가졌던 친구 켄트 에번스는 안타깝게도 등번사고라는 불운 때문에 기회를 잃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래 예측이 그렇게 어려운 거고요.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놀랍고 특이한 사건들의 기록일 뿐이지 미래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지도가 될 수는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특히 그 발생 확률은 낮지만 한 번 터지면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사건들. 책에선 이걸 꼬리 사건, 테일 이벤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만 너무 믿기보다는 이런 불확실성을 일단 인정하고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마진, 그러니까 일종의 여유 공간,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 그건 뭘까요? 책에서는 좀 의외의 답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그게 참 인상 깊은 부분인데 바로 자신의 시간을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심리학자 앵거스 캠블의 연구에서도 보면 행복감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소득 수준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바로 그 통제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저축이나 자산은 단순히 미래에 뭘 사기 위한 것 이상으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할 자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자유, 즉 이 시간 통제권이라는 엄청난 배당금을 준다는 통찰이죠.
와, 결국 돈 문제는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심리적인 면이 강하고 뭘 아느냐보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분함을 아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도요. 오늘 나는 이 돈의 심리학 속 통찰들이 당신의 재정적 여정을 한번 돌아보고 또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를 쌓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나에게 충분함이란 무엇인가? 이걸 스스로 정의하는 것일 테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충분함이란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돈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자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어쩌면 그게 당신만의 진정한 부를 향한 첫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